수민님 왔어? 네. 뭐가 신기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참 별게 다 신기하다. 요즘 날씨가 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낮에 한낮에 더워. 더운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네. 그니까 새벽에 그죠? 좀 선선하죠? 네. 가을 날씨처럼.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깊은 밤에 라방을 좀 더 깊은 밤에 라방을 하려다가 좀 일찍 한 거예요. 네. 다행히 잠을 안 자신다. 행. 오늘 좀 길게는 못 해요. 제가 이제 이제 일 마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짧게 사연 전달해 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보다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좀 세팅 좀 이렇게 보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연 좀 19금인데 애들 없죠? 네, 그래요. 먼저 시청자 흑곰님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하선비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김해에 사는 흑곰이라고 해요.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얘기에 앞서서 대략 참고적으로 제 외모를 알려드려야 얘기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살도 찌고요. 약간 건늙어 보이는 얼굴에 거기다 소극적인 성격까지 한몫돼서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원하지 않게 독신주의를 외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와서 이성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30살쯤에 한창 화상 채팅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하둘이라는 화상 채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접속을 해서 한날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성이랑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외모도 준수했고 성격까지 좋아 보였는데 그런 그녀가 저에게 호감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길래 처음엔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의심을 했죠.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듯이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 없는 외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에게 이성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며칠 계속 채팅하다 보니 그녀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결국 만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화상 채팅은 보정 필터가 많아서 아시죠? 실제로 보면은 외모가 오크인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소감은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채팅으로 보던 외모 그 이상이었죠. 단 한 가지 그녀 얼굴이 창백한 것 빼고는 정말로 제 이상형이었죠. 그런 그녀가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줍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고아인데다가 오빠같이 푸근한 그런 인상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다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첫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 우리는 상상 외로 불같은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만남을 가졌었고 결국은 동거를 했었고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점이 그녀가 가끔 뜬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밤에 같이 잠을 자다가 눈 떠보면 그녀가 옆자리에 없었고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혼자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실눈 떠보니까 그녀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밤잠 안 자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뻐서 그러고는 별말을 안 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언젠가 한 번은 또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이상한 사람 모양의 목각 인형을 집에다 가져놓고 불기를 했거든요. 모양이. 근데 뭐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고 음,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뭔가 뭐 수정이나 하얀 알갱이 같은 게 주렁주렁 달린 그 팔찌 같은 걸 손에 차라면서 선물해 준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손목에 안 차고 다니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성이 무시하냐고 그래서 차고 다니게 됐고 또 한날은요 새벽에 여친이 중얼중얼 거려가지고 깼더니만 여친이 거울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초와 향을 다 켜놓고 그래서 자다 깨서 그거 보고 잘 밤에 뭐 하냐 물어보니까 초와 향을 끄고 아냐 방에 담배 냄새가 좀 배인 것 같아서 그랬어. 그리고 얼버무린 적도 덜어 있었죠. 그런 기이한 행동을 가끔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콩깍지에 씌어서 그러려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죠. 제 눈에는 마냥 다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와 교제한 지 한 달쯤 지나서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자꾸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도 가봤죠. 근데 아무런 증세도 없었고 저는 또 한동안 영문모를 이 신체의 적신호가 과로한 탓일 거라고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죠. 근데 증세는 나아질 기미를 안 보였죠. 체중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여친이랑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꾸 뭔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를 트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또 바닥에 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 바닥을 어떤 존재가 맨발로 첨벙첨벙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 듯 했죠. 관계 도중에 그런 소리가 들려서 섬뜩했는데 근데 그때는 관계에 집중하느라 그냥 흘려들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보면 뭐 깨끗해요. 샤워기 물든 흔적도 없고 근데 이 자꾸 그런 관계를 가질 때마다 어떤 희미한 연가가 여친 몸에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자꾸 신경에 거슬렸지만 이 사실을 여친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넘겼죠.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이 사실을 여친에게 얘기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안 나오죠. 행여나 제 말에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까봐. 음, 안 그럼 또 뭐 날 이상한 놈으로 취급을 할까봐 말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었는데 그녀가 준 목각 인형이 잠깐씩 움직이는 게 보였죠. 한복 차림의 여자 모양의 인형인데 자다 깨서 실눈을 뜨면 막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꿈틀 대다가 제가 정신 차리고 불을 켜려고 하면 갑자기 자세를 딱 멈추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어떤 여자의 음성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게 분명 가위는 아니었죠. 제가 정신적으로 뭐 병을 앓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걸 겪었고 딱히 병명도 없는데 몸이 아픈 것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던 차에 어느 날 느닷없이 제 고향에 있는 제 친동생이 찾아왔죠. 저희 집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불쑥 들어온 거죠. 훅 하고. 그때 저는 여친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친여동생이 제 방 방문을 열면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 여동생이 여친의 머리채를 끄집고 귀싸대기를 막 날리는 거예요. 짝 하고 갈기는 거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전 뭐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여친은 당황한 기색을 하더니만 고개를 푹 떨구고 굳어 있었고
여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오른 표정으로 아니 살다 살다 이런 빌어먹을 년은 처음 봤네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하더니만 제가 차고 있는 팔찌를 당장 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팔찌랑 목각 인형을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사서 여동생이 그 보따리에 부적을 한 장 딱 붙이더니만 말을 이어갔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자다가 꿈자리가 들어와서 왔더니만 이런 요망한 이 허주 무당년이 오빠 기를 다 빨아쳐먹고 있네. 지 몸 아프고 지 기운 빠졌다고 이 팔찌와 인형으로 방범을 서서 오빠 기운 빨아먹고 있었네. 이 요망한 게 그 말을 듣고 멘붕이 왔죠. 제가 참 여동생의 소개를 늦게 하게 되었는데 여동생은 대전에서 유명한 모모 굿당 선녀보살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듣고 여친은 무릎이 발이 되도록 아니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다가 여동생의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서 그만 도망갔고 그 후로 잠적을 했죠. 그대로 여친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녀가 방을 빼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더 이상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내가 그동안 순정을 바쳐서 사귀었던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은 무당이었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리 힘이 풀려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청자 흑곰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제보 감사드립니다. 좀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물 한 잔 먹고 좀 가다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민님 반가워요. 여러분님 왓썹 수님 왓썹 태백사님 반가워요. 태백사님께서 사람은 자기 운명에 짝이 있죠. 저도 제 짝을 33년 만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산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래요. 참 인연이 따로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의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연이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은 만나져요. 애를 쓰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게 그게 인연이 아닐까. 그래요. 솔로이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네, 갑자기 떨어져요. 열심히 서시다 보면. 미션입니까? 네, 태백사님. 오랜만에 속세 와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님 짝을 제대로 만나야 편함. 그렇죠. 제대로 만나야죠. 그리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배탈이 나죠. 이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외롭다고 막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탈이 나죠. 오히려 더 이렇게 상처받고 허송 세월만 낭비하고 그렇죠. 와우 수믹님 40대? 40대면은 머리에 키도 안 마른 네. 괜찮아요 어떠. 저도 말 더듬잖아요. 인간다운 그런 방송이죠. 말도 더듬고 그럽시다. 편하게 삽시다. 네. 남자도 처가 잘 만나야지 인생이 즐거워요. 남녀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처가가 왜 좋으면 남자들도 좋더라고요. 네. 부산에 사시는 부산 갈매기님의 사연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듣는 분들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기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얘기입니다. 부산 서면의 어느 주점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주점을 들어서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내내 자꾸 창가 쪽에 테이블 쪽에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듯한 낯선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수줍음이 많던 저는 그 시선을 주변 시야로 느꼈지만 응대를 못했고 주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술 기운이 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를 쳐다보는 여자 쪽으로 시선을 확 돌렸는데 그 순간 제 혼을 쏙 빼놓고 말았습니다.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외모라고 할까요? 좀 뭔가 좀 고풍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름답다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외모에 넛을 그만 잃고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았죠. 근데 그녀도 저가 싫지 않은 듯이 계속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제 등을 탁 치면서 야, 뭘 그리 넌 놓고 바라보냐 하길래 시선을 친구 쪽으로 돌리면서 야, 저기 그 창가에 테이블에 있잖아. 이쁜 여자가 날 쳐다본다? 라며 제가 겸연쩍게 말하자 어디에?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쪽을 가리키면서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제가 봤던 그 여자는 그 테이블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온 일행 두 명만 보이는 거죠. 글쎄 화장실 갔나? 그 생각도 했죠. 그때 친구가 그 여자가 뭐 너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쳐다본 이유가 뭐 아는 사람과 닮아서 그래 쳐다본 걸 거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번씩 그쪽으로 쳐다봤는데 끝끝내 저를 쳐다보던 그 여자는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을 갔나 보다 생각하고 내심 아쉬워했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다 끝내고 나서 친구들을 하나 둘 택시 태워 보내고 저는 집이 가까워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점포동이거든요. 어둑어둑한 어느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듯한 뒤통수가 따가운 그런 느낌. 발소리는 안 들리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확 들면서 순간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아까 좀 전에 서면 주점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 여자가 제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옷차림이 사극에서 봤던 그 평민들 한복 차림인 거 있죠?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가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저는 가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전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어떻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체념하고 조금 걸어가다가 혹시나 하고 돌아봤을 때는 역시나 그녀는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후회스러워서 그저 긴 한숨만 내뱉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근처에 세워둔 덤프트럭이 있었어요. 거기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는데 덤프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어떤 존재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서 시커멓게 이렇게 보였지만 얼핏 남자 같았는데 단체로 앉아서 이 똥을 싸나? 저러고 있을까? 자세가 그랬으니까. 근데 뒤늦게 좀 섬뜩해졌죠. 그 존재를 계속 부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시야에서 그 존재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람 소리가 휙 하고 제 몸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그래서 엄마야 하고 얼른 대문을 열고 집으로 냉큼 들어갔죠.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방의 거실에 화장실에 막 불이란 불은 현관에 불은 다 켜놓고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놓고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보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제겐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뭐 더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제 귀에 호호 하고 부는 입김 같은 게 느껴지더니 갑자기
까르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온통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언제 그렇게 누워 있는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제 방 침대에 제가 누워져 있었고 낮에 아까 주점에서 절 흘낏 쳐다보던 여인이 제 몸 위쪽으로 올라타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홀렸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마비된 채로 말이죠. 마치 좌석을 끌어당기듯이 그녀와 저는 한 몸이 되어서 화산의 마그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산이 분출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맛본 환희와 희열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답니다. 눈 떠보니 그녀는 자리에 없었고 가슴에 휑하니 구멍이 뚫린 듯이 공허함만이 밀려들었답니다. 정신 차리고 분명 귀신에게 홀렸다는 걸 깨닫고도 그녀를 못 잊고 그리워하게 되었답니다. 과연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들었고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출근을 한 저는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얼이 빠져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또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되었죠. 퇴근길에 혹시나 하고 그녀를 봤던 주점 앞을 일부러 지나가서 집을 갔었고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혹시나 하고 또 한번 뒤돌아보기도 했는데 그녀는 안 보였습니다. 체념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집에 들어가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어젯밤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제가 겪었던 일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허무감에 젖어 있을 즈음에 어젯밤 그녀가 내 옆에 또 누워 있었고 어느새 또 나도 모르게 그녀와 전 몸이 뒤섞인 채로 쾌락의 롤러코스터를 달렸었고 머릿속에는 은정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어느덧 절정의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에 기억을 그만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얼핏 봤는데 방 안에 사람 형체 같은 시커먼 그림자 여러 개가 방 안에 머물다가 문 밖으로 하나 둘 스르륵 하고 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방문을 통과하고 나서 마저 나가는 걸 보고 난 뒤에 그 모습이 너무 좀 기괴하고 공포스러워가지고 굳은 채로 바들바들 떨다가 어느새인가 잠에 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이불에 그만 실내를 하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한데 그만큼 무서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밤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정신없이 출근을 했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근데 저희 집 대문 앞에 웬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등은 다 굽고 눈도 반쯤 뜬 할머니셨는데 혹시 웬일로 누구 찾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 집에 사셔?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할머니가 대뜸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저를 난데없이 후려치시는 거예요. 아, 영문 없이 화를 이렇게 맞으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근데 뭐 할머니시니까 왜 때리세요? 하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야, 이 천하의 무식하고 이렇게 호로 잠넘어. 아니 집에 들을 게 없어가지고 귀신 실린 물건을 들여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길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 제가 집에 뭘 들였다고? 아니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네 집에 음기가 너무 세.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지켜봤지. 자네 집에 여자 귀신도 있고 저승사자 모습을 했는데 얘들 저승사자는 아닌데 허주 같아. 근데 여럿 보이길래 걱정이 돼서 자네를 기다렸지. 자네 귀접했지? 네? 헐, 그거 어떻게 아세요? 말 안 해도 내 눈에 보여. 근데 그 여자 700년도 더 넘은 여자야. 자네 한 번만 더 기접했다가 기타 빨려 죽는 거 알아? 응? 저승사자 형상을 한 허주들이 줄 서 있어. 서로 자네 데려가려고 막 줄 서 있다니까.
목숨과 쾌락을 뒤바꾸고 싶으면 그리 해. 안 말려. 안 그러고 싶으면 이 할미 말대로 해. 헐,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자네 집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그럼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같이 들어간 할머니는 제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다가 여행용 캐리어를 가리키면서 저기 가방에 물건이 있을 거야. 그거 제자리에 갖다 놔. 제자리에 돌려놔야 해. 알았지? 그 말을 듣고 여행용 캐리어를 열어봤더니만 그 속에 나무를 깎아 만든 남근석이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요, 할머니. 제가 가져온 적이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옆에 계신 할머니를 봤더니 그새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아, 순간 싸해졌죠. 방금 할머니가 계셨는데 언제 방을 나가셨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 그리고 분명 사람이었는데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보다 왜 물건이 내 여행 가방 속에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캐리어를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낯선 옷들하고 속옷들, 세안도구 뭐 이런 게 기타 등등 보였는데, 아, 그때서야 캐리어가 뒤바뀐 걸 알아챘죠. 3일 전에 강원도 삼척시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 다녀와서 바빠가지고 그동안 캐리어 정리를 미뤘던 건데, 당황한 저는 이제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더니 저랑 여행 같이 간 친구들 중에 한 명인 태원이라는 친구와 캐리어가 뒤바뀐 걸 알았고, 그날 바로 당장 태원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뒤바뀐 캐리어를 돌려주고 받았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제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저희가 그 여행 간 곳이 삼척시 상황당 그 해신당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남근석이 남자 정력에 그렇게 좋다는 말을 듣고 몰래 훔쳐왔다는 거예요. 일이 그리 될 줄 몰랐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넌 뭐 쓸데도 없는데 정력 좋아져서 뭐 어디다 쓰게? 그런 말을 했죠. 아니, 뭐 정력 좋아지면 뭐 이렇게 뭐 벽에다 못질할 때 쓸래? 막 그렇게 막 놀려대기도 했는데, 근데 친구도 불길하다면서 내일 당장 이제 월천에서 이제 본 자리로 제 자리로 갖다 놓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좋았지? 그런 농담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 이뻤다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이게 뭐냐, 그랬었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왠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좀 기다려지기도 했던, 하지만 기다리면 안 되는 그 여인이 더 이상은 안 보였고, 쾌락과 죽음의 늪에서 저를 구해준 할머니도 안 보였죠. 저는 그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집 주변에 점집이란 점집은 다 둘러봤는데 결국 그 할머니는 안 보였죠. 찾질 못했죠. 그 할머니의 정체는 아직도 못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지 영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는 어쩌면 제 조상 중에 저를 지켜주는 그 소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갈매기님 사연 제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 할머니는, 수민님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맞습니다. 백사님, 그 할머니 성황당 할머니이시네요. 제 견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4월 26일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